재료를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먹는 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제대로 먹기 위한 솔루션을 두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먼저 주선태 교수님의 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볼까요? 요리법에 따라서 적당한 이것을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면 좋을까? 네,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부위입니다. 부위.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고기를 대분할육으로 나눌 때 10개 대분할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를 네. 했거든요. 예. 요즘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소고기는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우둔, 설도, 갈비, 양지, 앞다리, 사태 이렇게 10개 부위로 나눠요. 그런데 고기의 맛은 지방에서 먼저 오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맛이 버친다 그랬잖아요. 이 지방의 양과 질, 그다음에 단백질의 양과 질이 이 각각의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요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잠깐 이 각각의 이 10개 부위에 대한 특징과 요리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목심입니다. 목심은 소가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줄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찡겨요. 네. 그래서 고기가 거칠거든요. 이런 거친 고기는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 불고기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등심이거든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가 등심이고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긴 거는 앞에서부터 세 등분으로 잘라서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그리고 위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살치살들이 있거든요. 네. 뭡니까? 전부 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용이나 구이용으로 다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목심하고 붙어 있어서 약간 심줄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살짝 썰어서 산적 같은 거 해 드시면은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 하면은 채끝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채끝은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드셨던 안심 있지 않습니까? 네. 안심은 이제 복강 안에 들어있는 복강근이거든요. 이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연한 게 안심입니다. 그래서 안심 영어로 이름이 텐더로인이에요. 연한 등심이라는 소리죠. 부드럽다. 그렇죠. 부드러워요. 이거는 누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은 무조건 스테이크로, 찹스테이크도 좋고 뭐 필로미뇽 뭐 이런 거 고급스러운 해도 좋고요. 다음에 이제 앞다리 부위거든요. 앞다리 부위는 이제 아무래도 다리 부위니까 힘 좀 쓰고 근육의 결이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크를 좀 해 드시거나 또 뭐 산적 같은 그런 거 해 드셔도 좋은 부위가 이 앞다리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갈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비 쪽으로. 예, 우리가 갈비로 가보면 갈비도 이제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가운데 우리가 갈비살 좋아하잖아요. 네. 갈비살이 이 부위 중에서 가장 마블링이 좋고 지방 맛이 좋고 또 네. 결체 조직 맛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붙여서는 우리가 대부분 갈비탕 재료로 쓰거나 또는 갈비찜 형태 결체 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갈비 밑으로 보면 양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지하면 생각나는 게 고기가 찢어지고 국물거리 낼 때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육개장을 만들거나 뭐 미역국에 들어가는 국거리용으로 쓰다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살로 가볼까요? 엉덩이살에 가보면 지방 함량이 별로 없어요. 다 담백합니다. 단백질이거든요. 네. 이거 얇게 썰어가지고 육회용으로 육회. 그렇게 좋습니다. 또는 지방 함량이 없고 좀 이제 퍽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념 잘해가지고 장조림, 장조림으로 네.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둔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허벅지 살이 있어요. 예. 이 허벅지 살도 아무래도 이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네. 거기 때문에 근육마다 결체 조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얇게 썰어서 육포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또는 국거리를 해서 국거리 해 먹거나 아이고 육포 떨어졌다. 육포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사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장단지살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많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결체 조직들이 많거든요. 결체 조직이 많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고온에서 고압에서 장시간 뭐 수비드 처리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결체 조직들이 콜라겐들인데 네. 이게 단단하게 굳었던 콜라겐들이 노골노골노골해져요. 그래서 젤처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육이라든지 장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소고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의 솔루션이에요. 볼까요? 네. 자, 이것 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정답은 뭘까?
궁합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궁합식품 뭘 같이 먹으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인 찰떡 궁합식품들을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천생연분 궁합식품. 자, 첫 번째. 첫 번째.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당근과 브로콜리를 의외예요. 뽑아주셨어요, 임 교수님. 네, 이 소고기는 뭐 맛도 최고지만 실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이라든지 철분,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철분이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철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둘 다 흡수율은 조금 낮지만 그나마 흡수되는 철분이 있고요. 흡수가 잘 안 되는 철분이 있는데 이때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당근하고 브로콜리를 오늘 예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과일과 함께 드시면요. 이 철분에 들어있는,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같은 이런 영양소의 흡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고기 부드럽게 하고 소화 돕는 무와 배. 배는 사실 육회 먹을 때도 같이 나오고 익숙한데 무도 있네요. 배구나 네. 감자같이 생겼나? 배네. 네, 이 무나 배의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그 육류의 연육제예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무에는 이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함께하면 이 소고기의 질긴 그런 결체 조직이 조금 잘 부드럽게 되고요. 또 소화 작용도 도울 수 있고요. 배의 경우에는 아마 네. 육회 드실 때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또 가정에서 요즘 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배에도 전분 분해 효소라든지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또 체내에 들어오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 드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시려면은 무와 배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부드러운 소고기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소고기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네. 뭐 겨울무는 인삼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몸에 좋다고 하는데 소고기 묵국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궁합식품이에요. 지방 축적을 막아서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양파하고 마늘.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많이 넣잖아요, 임 교수님. 네, 이 양파나 마늘의 경우에는 정말 이 육류 요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 프로필이라든지 마늘에 있는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약간 찝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좀 콜레스테롤도 있을 것 같고 포화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양파와 마늘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서 LDL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주고요. 이것이 혈관벽에서 동맥경화처럼 이 혈전을 만드는 것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면은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늘하고 양파는 뭐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자, 소고기와 궁합 좋은 식품 마지막은 네. 부족한 영양소 보충하고 혈액순환 도와주는 깻잎하고 들기름이네요. 기름이 누워있다. 네. 제가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요리하실 때 보양탕에 예. 깻잎을 이렇게 썰어서 맞아요. 넣으시길래 맞다, 들깨도 바로 있고. 저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 이 깻잎에는 베타캐로틴, 우리 몸에 들어온 비타민 A로 되는 베타캐로틴 풍부하고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 즉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이 지방 축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이 깻잎에 많이 들어 있고요. 또 깻잎에는 철분까지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들기름의 경우에는 아까 들깨가루 설명드릴 때 오메가3 지방산이 들깨가루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들기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들깨가루로 들기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지방산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혈액에서 이 LDL 콜레스테롤 산화하는 것도 막고요. 염증 작용도 막고요. 천생연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